180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축으로 인한 가축과 함께 알고 있는 인수 공통의 이런 감염병들이었어요. 가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미 이제 면역성도 생겼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 이제 야생으로부터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처음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800년대 이전에는 저런 커다란 감염병들이 한 200년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발생을 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 갖고는 고작 지금 20년 좀 지났는데 이미 5개가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 갖고 바로 이런 감염병의 이런 확률이 훨씬 더 지금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9번째 그 주제인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염병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감염병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바로 우리 인간이 이제 1만 년 전쯤부터 해서 이제 농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거는 야생에 이렇게 있었던 이러한 이제 그 작물, 이러한 그 식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작물화를 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이 바로 이제 농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뭐를 했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야생에 뛰어놀던 이러한 동물들 중에서 그거를 한번 우리 울타리 안에다가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지를 작업을 하는 가축화 작업이 바로 이때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만 우리가 그 빙기 때인 15,000년 전에 이제 개만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나머지 알고 있는 이 가축들은 바로 농업과 함께 한 1만 년 전부터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감염병을 사람도 같이 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수 공통의 감염병, 인간과 짐승이 함께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감염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바로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홍역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천연두라든가 이건 사람만이 앓는 게 아니라 바로 가축도 앓고 바로 사람도 함께 앓는 그러한 감염병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감염병들이 그럼 인류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기 200년에서 1700년까지의 그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서기 1년에서 이제 최근까지 해서 북반구 육지에서의 그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200년 그 이전, 그 다음에 기원전 한 400년 이후,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 이내 요때를 갖다가 우리 기후학에서는 기후 최적기, 뭐 로마 온난기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후학 책에서 기후가 최적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 기후가 좋다라고 하는 건 농업 생산량이 좋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바로 저 때는 농업 생산량이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요때 바로 동양에서는 한나라가,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로마가 제국을 팽창을 하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러한 자연 조건이 바로 제국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 있는 농업 생산량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 200년이 이제 지나게 되니까 이러한 이제 그 기후 최적기에서 한랭 건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 농업 생산량이 이제 뚝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인구는 지금 이제 서기 200년이 되니까 2억 5천만까지 이제 늘려놨는데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제 골골 이게 이제 배가 고프게 됐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면역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바로 감염병이 돌게 되면서 수천만 명씩 저렇게 이제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 기후 최적기에
한나라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감염병이 돌았다 해도 그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그 피해를 입히고 끝났을 건데, 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도시 안에 수십만 명이 몰려 살잖아요. 그래서 저런 감염병이 금방 확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와 한나라는 실크 로드를 통해서 이게 연결까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저렇게 엄청난 피해가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기 이제 800년에서 서기 1300년, 요때를 우리가 중세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때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인구가 서기 800년에 2억이었던 인구가 1300년이 되니까 4억으로다가 인구가 2배나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때에는 보면 이렇게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는 이러한 감염병이 또 발생도 되질 않았습니다. 2020년도 노벨 평화상을 갖다가 그 유엔의 그 세계 식량 기구에서 받았죠. 당시 2020년도 그 이제 유엔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왜 거기에다 상을 줬냐? 당시에는 그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나오기 이전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는 식량의 최고의 백신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유엔의 세계 식량 기구에다가 이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 기구에서 원래는 이 가난한 나라에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았는데, 바로 세계 이제 이 식량 기구가 그러니까 이 식량을 갖다 이 가난한 나라에 공급이 굉장히 잘 되도록 애를 써갖고 전망한 것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의 바로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저 역사 속에서도 이 영양 상태가 좋으면 그렇게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는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역사 속에서도 또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우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중세 소빙하기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저 소빙하기라고 해갖고 뭐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 북반구 육지에서 한 400년에 걸쳐서 0.6도 정도가 떨어졌는데, 바로 저렇게 기온에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된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저때 이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인구는 이제 그 전에 중세 온난기에 식량 생산이 좋아서 4억까지 늘려놨는데, 이게 이제 또 식량 생산이 쭉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렇게 되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바로 이때 흑사병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저런 이제 유럽, 이거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국, 이 아시아 이쪽에서도 이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흑사병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다가 저때 흑사병이 계속 돌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제 줄지를 않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뭐 감염병이 크게 없었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유럽 사람들이 그 1500년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가기 전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숫자가 약 한 6천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물론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기도 하기는 했지만 바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가축화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이 가축,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이러한 천연도 홍역으로다가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6천만 명 중에 5천만 명이 저 당시에 죽어나가 버렸습니다. 저렇게 계속적으로 뭐 감염병도 있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뭐 전쟁으로 또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고 1918년에 뭐 스페인 독감으로 또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고, 이렇게 감염병으로 끊임없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이제 14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식량 자체를 갖다가 많이 생산하는 저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이제 갖고 올 수도 있었고, 의료가 이제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뭐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막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감염병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도 줄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염병의 이제 이 역사를 한번 쭉 이제 보여주는 건데 서기 1년부터 해서 해갖고 이제 최근까지 감염병이에요. 이거는 현재를 갖다가 이 위치에서 저 과거를 원근감으로 지금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저기에 이제 동그라미 이 크기가 저 사망한 사람의 이제 숫자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랐던 감염병에 의해서 죽어나간 숫자가 많았던 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중세 흑사병으로 최대치로다가 약 2억 명까지 이제 죽어나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18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으로다가 약 한 크게는 한 5천만 명까지도 죽어나갔다 보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에이즈로다가 이제 한 3천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고 뭐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났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1800년대 이전에는 저런 커다란 감염병들이 한 200년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발생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1800년도에 이제 들어서게 되니까 요 100년 동안에 3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00년대에는 4개가 발생을 했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 갖고는 고작 지금 20년 좀 지났는데 이미 5개가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80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축으로 인한 가축과 함께 알고 있는 인수공통의 이러한 감염병들이었어요. 무슨 천연두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그런데 저기 물론 흑사병은 뭐 쥐가 매개체는 됐지만 뭐 가축은 아니지만 쥐는 우리의 또 삶 안으로 원래부터 이제 들어와 있던 것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감염병들을 보게 되면 저기 뭐 홍콩 독감이라든가 아시아 독감이라든가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뭐 메르스, 사스, 에볼라 그다음에 뭐 코로나19 이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이 아니죠. 야생 동물로부터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는 도대체 뭔 일로 갑자기 야생에서 저러한 바이러스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덮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이 현재 갖고 있는 이 감염병의 60%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함께 앓고 있는 이때까지는 가축을 통해서 일어난 감염병. 그런데 가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미 이제 면역성도 생겼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 이제 야생으로부터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처음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유류하고 조류가 갖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은 변이 과정을 겪게 되면 사람한테도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 잠재성 있는 바이러스를 최대치 한 170만 종으로 봐요. 물론 저게 다 위험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게 다 사람한테 넘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중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이 넘어올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단지 저런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야생으로부터 이러한 바이러스가 사람을 덮치느냐? 우리가 저런 야생지를 들어와서 끊임없이 지금 파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뭐 멧돼지가 도심 한복판을 막 뛰어다닌다라든가 이러한 것들 결국 이 야생과 인간이 이 접촉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변이 과정을 통해 갖고 바로 오늘날의 이러한 감염병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곤충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게 이 열대 영역이 지금 점차 이게 지금 이 고위도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열대 지방에는 주로 이 풍토병들이 그 매개체가 모기, 찐득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풍토병들이 있는데 이 열대 영역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온대 지방에서 신경을 쓰고 이제 보고 있는 게 바로 저 흰줄 순목입니다. 저 흰줄 순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댕기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댕기열이라고 하는 건 저 열대 지방이나 가야지 이제 걸리는 그러한 이제 병인데 바로 저게 이제 점차
이 열대 영역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게 되면 바로 이제 2050년이 되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도 저런 이제 그 해안에 이러한 저지대들은 바로 그 흰줄 순모기의 영향권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된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온대지방도 안 되고 열대지방도 안 되고 그럼 저기 한대지방 가면 좀 괜찮겠냐? 이 지역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북쪽에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동토지대는 수십만 년 동안 식물이 꽝꽝 얼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게 북반구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가 동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식물만 꽝꽝 얼어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뛰어놀던 동물들도 함께 꽝꽝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저 매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돌덩이가 돼갖고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저렇게 살 달리고 지금 털 달리고 저렇게 멀쩡하게 지금 돼갖고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지역은 이 동토지대에는 춥고 산소가 없고 어둡기 때문에 이 미생물 바이러스를 보존할 수 있는 자연적인 정말 좋은 냉동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이제 매머드 저기에 살점을 이제 띄어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실험실로 갖고 와갖고 살살 녹여서 살려보면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이제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살려놓은 것들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저 넓은 지역에 저 엄청나게 지금 얼어 있는 저 사체들이 녹았을 경우에 저기서 우리가 전혀 면역성이 없는 그 수만 년 전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대, 온대, 한대 할 거 없이 바로 오늘날의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 갖고 바로 이런 감염병의 이런 확률이 훨씬 더 지금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 저기 이제 전파가 한번 일어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중세 때 일어났었던 그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서 시작을 해갖고 저 러시아나 스웨덴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918년에 일어났었던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퍼지는데 약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80억이라는 인구가 지구 전체에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흩어져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현재는 우리가 비행기만 타면 이틀 이내에 우리 인간은 그 어느 곳이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80억이 흩어져 사는 게 아니죠. 한 군데 다 몰려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문명의 조건이 저렇게 우리가 전혀 대비를 할 수 없는 저러한 바이러스가 이제 생겼을 경우에 바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에도 바로 기후 변화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 위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이제 문명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제 일어난 결과이죠.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 감염병, 이건 문명 그 자체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해치는 이러한 문명이 결국 우리 자신, 우리의 인간 자체를 해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자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붕괴시키는 게 곧 나를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상호 연결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러한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자연의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감염병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다가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